푸른밤 종현입니다. 기자들이 소설가에게 하는 아주 흔한 질문 중에 하나라고 하죠. 글은 잘 써지십니까? 그 질문에 대부분의 작가들이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하는데요. 글은 원래 잘 안 써지는 게 정상입니다. 잘 써질 때가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원래 잘 안 되는 것이 정상이다. 잘 될 때가 오히려 이상한 거다. 이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단순히 소설가라는 직업을 벗어나서 모든 일이 다 그렇지 않을까요? 매일이 잘 되는 날에 속한다면 누구도 고민하거나 투정 부리며 살지 않을 테고, 잘 안 되는 날만 이어진다면 희망이라는 말 자체가 생겨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어떠했던 그건 오늘만의 이야기로 남겨두시고, 내일 일은 내일의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필요도 있는 거죠. 8월 12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8월 12일) 금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짙은의 New Day였습니다. 뭔가 벅찬 느낌이 많이 드는 가수죠. 이분의 곡을 들으면 그런 느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벅찬 뭔가 열정 같은 게 좀 많이 느껴지는 곡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프닝에서 잘 되는 날, 잘 안 되는 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갈지 얘기를 좀 전해드렸는데, 잘 안 되는 게 정상이고 잘 후루룩 써질 때가, 잘 될 때가 조금은 이상한 날일 수 있다. 재밌는 일을 즐겁게 좋아하면서 행복하게 하는 경우는 대부분 내가 잘하는 걸 업으로 삼았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게 또 운 좋게 내가 잘하는 일일 때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사람들도 사실 이런 벽에 많이 부딪히죠. 잘 되건 잘 안 되건 그건 어쨌거나 나의 기준이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꾸준히 해나가는 것도 좀 좋은 날을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푸른밤 더 라이브 열리는 날이고요. 오늘 드디어 이분이 오십니다. 쇼미더머니 시즌5 우승자죠. 쇼미더머니 우승 이후로 TV 라디오 통틀어서 첫 번째 출연이라고 하시는데요. BYC에 오십니다. 잠시 후에 모셔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가수 겸 프로듀서로 활동 중이신 코드쿤스트 씨도 함께 나오십니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개념 플러스 유형, 마운티아, 자유투어 여행사, 유록스, 다우닝 산업, 한진관광, 기초영어 해커스톡, 경동 나비엔과 함께합니다.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 혼내 앨범입니다. 혼내의 디럭스 앨범이 나왔더라고요. 정규 앨범. 앨범이 나왔는데 참 많은 곡들이 수록되어 있고요. 16곡이 수록이 되어 있고 이 안에는 신곡도 있고 이전에 발표했던 곡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 타이틀곡 굿투게더라는 곡인데요. 혼내의 감정이 잘 묻어있고 보컬의 어떤 그 몽환적인 감성이 잘 표현되어 있는 곡인 것 같아요. 참 신기해요. 이 팀의 믹스 기법이. 보컬 톤이 상당히 독특하거든요. 근데 이 톤이 대부분의 곡에서 잘 맞아떨어져가지고 혼내 보컬, 곡의 스타일 이런 것들이 더 잘 극대화돼서 표현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혼내의 굿투게더 듣고 오겠습니다. 혼내의 굿투게더 듣고 왔습니다. 상당히 밝은 분위기가 있는 그런 곡이었죠. 0338님, 저는 제가 아끼는 영화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지인들이랑 함께 봤는데 그 사람이 별로라는 거예요. 그냥 취향이 다르다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너무 속상했어요. 사실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좋아하는 건 그냥 혼자 즐기는 게 나을까요? 제가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스스로를 좀 괴롭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취향이 다르고 그런 부분이니까 너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진짜 너무너무 내가 봐도 재미없고 내가 봐도 진짜 시간 아까운 영화들이 가끔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와 함께 가서 보게 됐을 때는 되게 미안한 경우가 있긴 하죠. 미안하다. 내가 이런 영화를 추천했네. 근데 사실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예. 더군다나 나에게 좋은 영화를 너에게도 좋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추천을 한 거니까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사람과는 좀 취향이 잘 안 맞는구나 생각을 하고 다음에는 추천을 좀 자제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 친구분에게. 다른 사람하고는 또 찰떡궁합으로 잘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한보미님, 한동안 이유 없이 건강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더니 수분량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물을 의식적으로 많이 마시고 있는데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 마시는 것도 은근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요즘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긴 해요. 쫑디는 물 많이 마셔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수분량 물 많이 마시면 좋죠. 이 많이 마시는 게 적정선이지만 2리터 이상 마시는 게 괜찮다고 하던 것 같은데 저는 물 꽤 많이 마시는 편인 것 같아요. 예. 전 라디오 하면서도 계속 진행을 하면서도 계속 마시고요. 집에서도 좀 습관적으로 좀 많이 마시게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이제 노래 많이 부르거나 녹음 있는 날은 이제 앨범 녹음, 노래 녹음이 있는 날은 진짜 물을 많이 마셔요. 녹음하면서 거의 2리터 마시는 것 같은데요. 진짜 많이 마시게 습관이 돼 있어서. 4178님, 정말 간절히 원했던 첫 여름 휴가를 받았는데 어린이집 교사라 그런지 휴가가 아닌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당직도 서고 수업도 해야 되거든요. 지금도 수업 뭐 할지 생각하다가 쉬러 왔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휴가 중에 당직도 서시고 수업도 하신다고요? 휴가가 아니지 않나요? 그러면 좀 너무 힘드시겠네요. 휴가라고 또 이름은 붙어있지만 계속해서 수업도 하고 당직도 서고 일을 하는 건 여전하니까 심적으로도 많이 피로하실 것 같은데 좀 잠시나마 푸른밤에서 쉬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희진님, 이번 주 너무 힘들게 일해서 맥주 한잔 하고 싶었는데 친구들이 다 약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터덜터덜 집에 갔는데 전 남친이랑 딱 마주친 거예요. 집이 근처거든요. 그냥 인사하고 가렸는데 전 남친이 맥주 한잔 할래? 하길래 호프집에 갔어요. 한잔하면서 예전에 같이 여행 갔던 것도 얘기하고
자주 가던 맛집 얘기도 하다가 헤어졌는데 집에 오니 헛헛하고 괜히 눈물이 찔끔 나네요. 그냥 지난 추억이 그리워서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좀 술도 한잔 마시고 눈앞에서 그 사람과 당사자와 함께 옛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좀 감정이 격해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괜히 눈물 찔끔 나는 정도면은, 예. 그렇게 막 그 사람이 그립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시절, 어떤 잠깐 막 타올랐던 그때가 그리운 건 아닐까 싶네요. 노래 듣겠습니다.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4556님 신청곡이에요. 듣고 올게요. 그땐 난 어떤 맘이었길래.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듣고 왔습니다. 노래 제목 되게 멋있네요. 뭔가 아직은 뜨거운 여름이긴 하지만 좀 지나면 이 제목이 떠오를 것 같아요. 뜨거운 여름이 나에게 준 것은 무엇인가? 땀뿐인 것 같아. 1463님, 제주도에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여긴 너무 척박한 곳이에요. 헝헝. 자꾸 집에 가고 싶어지네요. 서울 어딘가에 제가 일할 책상 놓을 곳 금방 발견할 수 있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올라오셔서 또 직장을 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분명히 있을 거고요. 본인에게 또 잘 맞는 장소 또 찾으셔서 열심히 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익숙해지기 전까지 많이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물론 익숙해진 후에도 종종 생각이 나죠. 예, 고향이라는 건 그런 거니까. 이선정님, 조카들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오랜만에 같이 공기놀이를 하면서 놀아줬는데요. 손이 녹슬었는지 하면서 바닥에 하도 쾅쾅 찍었더니 지금 뭔가 후끈후끈 부은 기분이에요. 학창시절 땐 교실 시멘트 바닥에서도 잘 했었는데 세월 참. 그래도 조카들 덕분에 가끔 추억의 놀이들을 할 수 있어서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공기 되게 잘하는데 저 누나랑 공기놀이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공기를 전 왼손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왼손으로 했었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잖아요. 공기놀이에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전 왼손잡이여서 오른손으로 공기하는 옵션이 걸리기도 하고 되게 그래서 재밌는 규칙들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1210님, 전 남친 블로그에 무심코 들어갔는데 평소와 다르게 새 글이 있다는 표시가 뜨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마조마하면서 눌러봤는데 속초에서 몬스터를 잡았다는 글이었어요. 난 아직도 이러고 있는데 너 몬스터가 잡고 싶니?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몬스터를 잡으셨군요. 남자라고 말하기보다 종종 되게 빨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저도 좀 그런 편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뭔가 티내는 행동을 많이 안 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예. 속은 또 끙끙 앓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요. 예. 계속 생각이 나시면 무심코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연락을 한번 해보시길.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MBC FM for you. 기다려줄래 깊고 푸르른 밤 하루의 고단함 내가 다 안아줄게. 푸른밤 종현입니다. 대세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일이 진행되어 가는 결정적인 형세라고 하는데요. 요즘 가요계의 흐름을 보면 그 어떤 수식어도 필요 없을 만큼 이분들이 곧 대세라고 볼 수 있죠. 푸른밤 더 라이브 BY 그리고 코드 쿤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분들이 나온다는 소식에 이번 주 시작부터 게시판이 얼마나 들썩였는지 모르겠네요.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코드쿤스트 씨 그리고 BY 씨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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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BY 씨 그리고 코드쿤스트 씨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사실 두 분이 나와주신다라는 소식을 SNS 푸른밤 공식 홈페이지 이런 곳에 올라갔을 때부터 많은 분들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아니 정말요? 아니 이럴 수가 이런 반응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두 분 본인의 목소리로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에게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듀서 코드쿤스트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세 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세 BY 씨 그리고 코드쿤스트 두 분 주셨습니다. 자, 그래요.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방송국에서 뵙기에 쉽지 않은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코드콘서트 씨는 MBC 오신 적 네. 있으시다고요? 네, 저는 작년에 블루 형이 꿈꾸라 라디오를 했을 때 네. 그때 게스트로 한번 왔었어요. 타블로 씨가 꿈꾸는 라디오 네. 진행하실 때 어떤 게스트로 출연해 주셨어요? 그때가 이제 제가 하이그라운드라는 이제 회사에 들어가고 네네. 처음으로 페러스트라는 싱글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오혁 씨와 네. 덕기 씨와 함께 네. 발표하셨던. 그 싱글이 이제 나올 때 맞춰서 갔었어요. 그렇군요. BY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떠세요? 방송국 MBC 너무 좋습니다. 라디오 부스 아니 너무 좋은 거 말고요. 좋은 거 처음 말고. 와보셨잖아요. 네, 처음 와봤습니다. 처음 와보셨고 또 라디오도 첫 방송이신가요? 네, 라디오 첫 방송에서. 푸른 밤을 또 처음으로 선택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쇼미더머니 네, 시즌이 끝났습니다. 네 맞아요. 그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이제 여러 행사와 그리고 화보 등등 그리고 이제 작업은 기본적으로 항상 꾸준히 그러고 있군요. 해오고 있습니다. 꽤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코드콘스트 씨도 사실 연락이 닿았을 때 좀 어떤 기분이셨을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제가 이거를 가끔 듣거든요. 푸른 밤을요? 네, 그러니까 가장 활발한 시간에 이게 방송을 해서 12시부터 2시까지 네. 방송이 되다 보니까 가장 제정신일 때 이게 방송이 나와가지고 네네. 네, 이제 청소하거나 그럴 때 이제 듣거든요 새벽에. 네네. 네, 그래서 되게 기분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전화했을 때. 그렇군요. 사실 음악을 하시는 분들 밤에 많이 깨어 계시잖아요. 12시, 2시면 거의 시장 이제 막 눈 뜨고 그죠. 점심 먹는 느낌. 비아 씨는 어떠세요? 이 시간대에 주로 뭐 하세요? 12시부터 2시까지 푸른 밤이 진행이 되는데 저는 근데 약간 아침에 깨가지고 요 시간 이제 2시 조금 넘어가면 졸려요. 그래요. 네, 이 시간대에 좀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네.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래요. BY 코드쿤스트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생각이 드는 건데 두 분의 본명은 뭘까? 그리고 이 두 분의 이 활동명 어떻게 정한 걸까 궁금하거든요. 코드쿤스트 씨부터 왜 이름이 코드쿤스트인가요? 코쿤이라고도 많이 네, 부르는데요. 코쿤이라고 이제 많이 부르시고 네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를 해서 네. 코드명 이제 쿤스트가 독일어로 예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화가세요. 예.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가 보시던 책이나 이런 것들에 쿤스트란 단어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니까 예술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나는 이런 음악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짓게 됐어요. 이야 멋있는데요. 코드쿤스트 사실 저 형이 너무 멋있게 나와가지고 야. 제가 좀 약간 걱정이 코쿤이라고 불려서 저는 코쿤을 찾아봤어요. 이 코쿤도 뜻이 또 괜찮더라고요. 그런 뜻이 있어요. 코쿤이 뭐였죠? 제가 찾아봤을 때는 코쿤이 번데기라든지 이렇게 그게 괜찮은 변화하는 오. 그런 변화하기 전에 어떠한 모습들 뭐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단어여서 그럼. 그래서 혹시 그건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줄인 거였더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가는 걸로. 자 그래요. BY 씨는 왜 BYC인가요? 본명이 이병윤인데요. 예. 병윤 해가지고 BY 지었습니다. 처음에. 좀 생각을 간단하게. 네, 옛날에 이제 저 중학교 때 막 빅뱅 나오고 고등학교 때 이제 투애니왕 나오고 네네네. 막 이랬었잖아요. 지드래곤 같은 경우 지용 해가지고 그런 네이밍에 접근 CLC도 네. 체린 씨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네이밍의 접근 방식밖에 몰랐어가지고 그냥 짧은 생각에. 그렇게 몇 살에 지으신 거예요? 저 고1 때요. 고등학교 1학년 네, 때. 고1 때 꿈을 찾고
코드 쿤스트 씨는 이 이름을 언제 정하셨나요? 저는 24살 때 아, 정했어요. 24살 때. 네, 그 전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네, 음악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이제 즐기는 네, 입장이잖아요. 그냥 듣는 것만 좋아하는. 음. 그러다 이제 군대 갔다 와서 24살 때 집에 있지 않니 엄마 눈치가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약간 반 취미 삼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그전에는 음악을 어떻게 접하셨었을까요? 악기라든지 사실 프로듀서로 음악을 시작한다라는 건 전제 조건이 필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네. 근데 아무것도 그 전에는 한 게 없었어요. 그전에는 네. 뭐 악기라든지 그런 거 전혀 배우신 적이 없으신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천재네. 약간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예, 확실합니다. 24세 음악을 시작했는데 지금 계속 그렇게 음악을 하시는 천재 맞아요. 일단 그 시작을 해서 네. 대신 너무 촉박했어요 그때는. 막 그럴 수 너무 있겠죠. 부담스럽고 왜냐면 다 너무 어린 거예요 나이가. 너무 촉박해서 네, 그냥 시작을 하는 네. 입장인데 뭐 이미 시작하고 조금 기틀을 다진 친구들은 나보다도 어린 친구들이다라는 네, 압박감이 좀 대부분이, 있었군요. 네. 그래요. 그러면 두 분은 언제 처음 만나게 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2013년 바야흐로 네. 2013년입니다. 제가 이제 음악을 하고 처음 시작했을 때 나도 그냥 내 힘으로 앨범을 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막 인터넷에 찾았어요. 네. 그때 이제 랩을 하는 친구들을. 근데 너무 잘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올린 믹스테이프가 있었어요. 네네. 변호가.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같이 우리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 전에는 전혀 어떤 인맥이라든지 네. 없다가 네. 그때 그 음악을 듣고 네. 무작정 연락을 했던 거군요. 연락을 했는데 또 이제 같이 거의 같은 근처에 사는 거예요. 둘이. 지역도.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되면서 비아 씨는 좀 그때 연락 받았을 때 어떠셨어요? 저요?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20살이요. 그때 딱 20살. 네, 20살 때 첫 믹스테이프를 내고, 그러니까 무료로 이제 믹스테이프를 딱 냈는데 그 당시 이거를 뭐 어떻게 홍보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래퍼들에게 어떻게 이거 컨택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힙합 사이트에 올렸는데 올리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망했구나. 아유, 이제 시작한 거죠. 망했다니요. 이거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학교 이제 통학버스 타고 집 가고 있는데 이게 문자가 오는 거예요. 지금 문자가 오는데 저는 뭐 어디서 활동하는 뭐 코드 쿤스트다 프로듀서다 뭐 이래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왔구나 올 것이 드디어. 왔구나. 약간 나와 함께할. 네, 나와 함께할 뭔가 누군가에게 연락이 왔구나 해서 신나가지고 그럼 저희 언제 만날까요? 해서 했는데 인천을 사시더라고요. 송도 신도시에. 네네.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문학동이라고 문학경기장 근처에 그렇군요.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만났어요. 네. 만나서 형 집에 가서 놀고 놀았다고요? 작업하고 음악 들으면서 음악 이제 들으면서 음악하면서 음악 서로의 들려주고. 취향을 좀 맞춰보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작업을 했죠. 그렇게 시작된 인연으로 얼마 전에 또 노래가 나왔습니다. 네. Beside Me. 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또 코드 콘서트 씨가 프로듀싱을 하신 곡이고 네. 별 씨도 참여하셨고 네. 그 외에도 참여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누가 참여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일단 수란 씨라는 이제 특별한 목소리를 가진 여성 보컬 분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양동근 씨가 이제 참여를 해주셔서 곡이 완성이 됐어요. 상당히 이 곡은 너무 매력적인 곡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편곡도 그렇고 이제 특이하면서 특별한 음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비사이드 미라는 곡을 작업하시면서 BY 씨는 좀 어떤 생각을 많이 하셨는지도 여쭤보고 싶거든요. 일단 항상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은 언제나 있었는데 저는 YDG 양동근 형님의 음악을 정말 너무 좋아해서 네. 항상 20살 때부터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언젠가 한번 같이. 네, 언젠가 한번 같이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이제 피처링 한다 딱 드는 순간 일단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너무 돼가지고 가사를 또 썼는데 뭐 이렇게 상의를 하고 가사를 쓰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가사를 썼어요. 쓰고 이제 서로의 가사를 들었는데 내용이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 동근이 형 뒤에 영어로 나오는 그 가사가 있는데 그게 성경 구절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생각하면서 가사를 썼어요. 그 구절을 심지어 같은 부분을 생각하면서 네. 같은 주제를 가지고 써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비슷한 부분이 네. 있었을 수 있겠네요. 그래 좀 기분이 상당히 색달랐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던 상당히 존경하던 아티스트와 함께 곡을 썼는데 심지어
생각했던 부분도 좀 비슷했다라고 네. 느꼈다면 완전 너무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비사이드 미라는 곡을 듣고 많은 분들이 또 코드 콘스트 씨의 어떤 존재감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요. 이 곡을 듣고 와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 곡은 음원으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코드 쿤스트, BYYDG, 수란이 함께한 비사이드 미 듣겠습니다. 네, 코드 쿤스트의 Beside Me, BYYDG, 수란이 함께한 노래였습니다. 자, 그래요. 노래도 듣고 왔으니까 얘기를 좀 더 나눠보고 싶은데요. BY 씨, 쇼미더머니 시즌 5 우승하셨죠? 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간 안 했어요. 프로그램 시작하고 바로 얘기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너무 죄송하게도 아닙니다. 그래도 좀 노래도 듣고 너무 축하드리고 어떠셨어요? 좀 우승하고서 기분이 좀 어떠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우승하고는 당연히 너무 기분은 당연히 좋았고요. 예상하셨나요? 네,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럴 것 같았어요. 네. 저도 예상했습니다. 코드 쿤스트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CJM이 우승을 할 줄 그렇군요. 알았는데 전수가 일어나더라고요. CJM 씨랑도 또 인맥 있으시죠? 네. 어떻게 알고 되신 분들인지 서로. CJM도 이제 같은 동네였어요. 다 같은 인천. 학교 다니셨죠? 네. BY 고등학교. 씨랑은. 제가 소개해줬죠. 그죠? 아 그래요? 네. 오픈 형을. 학교 다니면서 또 랩을 함께 많이 하고 그랬었나요? 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네. 사실 학교 다니면서는 어떻게 좀 그런 활동을 시작하게 되나요? 저는 그 고1 때 꿈을 찾고 이제 네. 막 래퍼들이 이제 막 가사를 이렇게 본인들이 직접 쓰는 것에 대해 되게 매력을 느껴가지고 가사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옆반에도 가사 쓰는 친구가 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만나서 옆반에도 있다. 네 옆반에도 그게 시잼. 네 그게 CJM이에요. 옆반에도 있다 해서 아 있구나 하고 만나고 맨날 그냥 같이 가사 쓰고 뭐 모의고사 끝나는 날 모의고사 끝나고. 네, 모의고사 끝나고 노래방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노래방에 그게 지금은 거의 다 있는데 그 USB 안에 네네. 음악 아무거나 녹음하거나 네. 이제 스피커로 틀 수 있는 네, 이거 방법들. 꽂고 저희가 원하는 음악 틀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비트 찍어가지고 그거 꽂아가지고 아니 맨날- 그렇다면 노래방에서 연습을 하신 거네요. 네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연습실이 해서, 네, 노래방이었다. 노래방이었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커뮤니티에 조금 올리고 고등학교 땐 그냥 그런 가사만 계속 썼어요. 시작을 저희는 했었군요. 네. 자, 그래요. 두 분 다 왜 힙합이라는 장르를 선택을 하셨나요? 많은 장르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힙합 음악을 일단 뭐 즐겨 들었던 게 첫 번째였고, 네. 그러니까 처음에 힙합 음악을 들었을 때 되게 이야기를 풀어낸 게 되게 신기했어요. 제가 듣기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들었던 게 이제 에미넴 이제 네네. 이런 곡들이었는데 이게 한국어로 이제 해석한 걸 찾아봤었어요. 근데 이게 가사로 쓸 수가 있는 건가 하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나라엔 그런 이렇게 세고 솔직한 가사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음 매력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 가사에서 오는 어떠한 솔직함, 네. 진솔한 이런 부분들이 좀 와닿았다. BY 씨는 좀 어떤 부분이 가장? 저도 형이랑 좀 비슷한데요. 힙합 아티스트들이 본인의 이야기를 거의 대부분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점에 되게 매력을 느껴가지고 막 크레딧 같은 거 보면은 작사 작곡에 본인들의 이름이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되게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힙합에 하고 싶은 거를 그냥 만드니까. 되게 솔직한 네네. 부분이 많이 매력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그래요. 이제 음악 얘기도 꽤 많이 나눴으니까 라이브 한 곡을 들어보고 싶은데 BY 씨가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어떤 곡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레이 형이 만들어준 야, 그레이 형과 쌈디 형이 네네. 만들어준 데이데이라는 곡을 아, 이 곡 정말 얼마 전까지 대단한 1위를 했다가 떨어졌는데 거품이 좀 빠지고 있었어요. 원래 올라가면 내려오는 겁니다. 네, 그럼요. 얼마나 오랫동안 올라가 있었습니까? 자, 데이데이 이 곡 라이브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Okay, yeah. Yeah, welcome to my zone. 푸른 bam. One for the one for the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야, 광고 전에 BY의 데이데이 라이브로 들으셨어요. 야, 대단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하하.
중간중간에 상당히 재밌는 퍼포먼스도 있었어요. 박재범 씨가 나오시는 아, J-팝이 나와야 하는 그 부분에서 불렀어야지. 마이크를 딱 잡고 오늘 못 불러가지고 제가. 노래는 부르지 않으셨지만 라디오여서 정확히 표현은 못하겠지만 립싱크를 정확하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자, 그래요. 이런 공간에서 랩을 하신 거 처음이실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이렇게 되게 사람 없고 되게 조용하고 네. 엄청 다들 뭐랄까 신은 나는데 반응을 못 해주는 그런 아. 상황. 아니 저는 신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근데 재밌었어요. 그냥 여기 공기가 뭔가 재밌어요 지금. 지금 이 공간에 되게 재밌어요. 어떤 저는. 느낌인가요? 이 공간의 이 공기가. 공간의 공기가 되게 그냥 약간 모르겠어요. 되게 설렘 약간 그런 거. 그렇군요. 사실 비아이 씨가 93년생이시죠? 네. 파릇파릇 청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방송국의 분위기 어색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설렘설렘으로 받아주니까 고맙네요. 사실 이렇게 신나는 노래 해주면 앞에서 리액션 해주고 그러고 싶거든요. 소리도 지르고 그죠. 싶고. 근데 행여나 패가 될까봐 참느라고 힘들었었네요. 자, 그래요. 데이데이 들었는데 이 곡 쇼미더머니에서 공개했던 곡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레이 씨 그리고 쌈디 씨가 함께 또 작업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때요? 그분들과 함께 작업했었던 어떤 재밌는 에피소드라든지 그 기간들이 본인에게는 어떤 기분이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일단 뭐 노래도 잘 되고 뭐 이랬지만 그런 것들보다 저는 되게 그 과정이 저는 굉장히 뭐랄까 되게 뜻깊었거든요. 저희가 경연곡 준비하면서 중간중간마다 힘든 일들이 다 있었어요. 네네. 저도 있었고 그레이 형도 있었고 쌈디 형도 있었는데 그 새벽마다 이게 작업을 하면서 되게 깊은 사이가 됐거든요. 인간적인 부분에서도. 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맨날 이제 장난으로 거기 그레이 형 작업실에 있는 피아노를 치는데 쌈디 형이 너 이번에 피아노 치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그런 아이디어들과 뭔가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이런 좋은 곡이 나오지 않았나. 그랬군요. 자, 그래요. 푸른밤 더 라이브 코드 콘스트 그리고 BY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2부를 마무리하고요.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윤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푸른밤 더 라이브 코드 콘스트 씨 그리고 BY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라이브도 한 곡 들어봤고 코드 콘스트 씨의 곡도 한 곡 들었었죠. 네. 두 분의 음악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소개가 된 것 같아요. 푸른밤에서도 사실 두 분의 스타일이 상당히 확고한 아티스트인 것 같은데 각각 개인의 어떤 강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힙합은 되게 프라이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그렇죠. 자존감의 음악이죠. 마인드. 스스로 나의 강점을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코드 콘스트 씨. 나의 가장 강점. 저는 이게 최고다. 제 강점은 네. 저는 좀 끈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참는 걸 잘 하는 것 정말요? 같은. 네. 모든 일에는 사실 끈기가 중요하긴 한데 음악 같은 부분에 있어서 또 더군다나 프로듀싱이라면 더더구나 이 부분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언제 가장 큰 도움을 받았을까요? 이 끈기에. 그러니까 뭐 주말이 되면 수많은 친구들의 연락이 와도 뿌리치지 않고 난 이 곡을 오늘 끝내겠다. 그 끈기. 네, 그거 쉽지 그건 것 않은데요. 같아요. 사람들이 연락하고 사실 좀 막히고 그럴 때 누가 막 연락 와서 야 그럼 잠깐 쉬고 해 그죠. 그러면 나갈 만도 하거든요. 네. 근데 끝까지 잡고서 마무리하는 네, 그런 그건 것 모습들. 같아요. 그럼 끈기. 비아 씨는 어떠세요? 본인의 강점. 저의 강점은 랩입니다. 랩을 잘한다. 기가 막힌다. 세상에. 랩입니다. 쇼미5 우승자다 나는. 네.
그렇습니다. 자, 어떤 분이 사연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0152님이 저는 BYC의 목소리와 발음이 좋아요. 소리도 시원시원하고 가사가 귀에 쏙쏙 꽂힌다고 할까요? 타고난 거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연에 대해서. 타고나진 않았어요. 연습해서 많이 얻은, 했겠죠? 네, 얻은 목소리고. 네.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좀 이런 발성이라든지 독특한 플로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셨나요? 그렇게 시작을 하셨나요? 아니면 연구 끝에? 네, 연구를 많이 했죠. 음. 목소리를 어떻게 내는지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형이 또 성악가여가지고 아, 친형이? 네, 형이 지금 파페라 가수인데 형한테 좀 어릴 때 발성을 좀 배운 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코드 콘서트 씨 같은 경우에는 비아이가 조금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음악을 하면서 네. 보아왔잖아요. 네. 어때요? 그때의 BY와 지금의 BY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나요? 일단 되게 하고 싶지 않지만 칭찬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싶지 않지만 하는 칭찬. 해주세요. 그러니까 변하질 않아요, 애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대부분 이제 음악은 변해도 이제 갖고 있는 마인드나 이제 태도들이 조금씩 해이해질 수도 있고. 네네. 근데 그럴 수도 있죠. 예, 그게 절대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음. 그게 그리고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있는 아티스트들 중에. 열정을 갖고 예. 부딪히는 그런 네. 아티스트. 그럼 BY 씨가 보기에 어떤 부분이 가장 코드 콘서트 씨는 좀 매력적이고 크고 본받을 만한 점인가요? 항상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하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수 네, 있죠. 그냥 안 뻔한 거. 음. 그거에 대해 그거를 많이 배우죠 저는.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이 서로 좀 함께 음악할 때도 자극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보다 보면. 자, 그래요. 동료 이야기들도 좀 나눠보고 싶어요. BY 그리고 코드 콘서트 그리고 C잼 C잼 이분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네. 얼마나 친한가요? 그냥 별로 안 친한 걸로 알겠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네요. 그게 안 친한 것 같습니다. 아이, 정말 친하잖아요. 학교도 같이 다니셨고. 네. 자, 그분을 지금 전화 연결을 해뒀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잼 씨. 전 푸른밤 DJ를 맡고 있는 종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네. 푸른밤에 BY 씨 그리고 코드 콘서트 두 분이 나오셨어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 푸른밤 나왔는데 방송이 잘 진행되고 있을 것 같습니까? 되게 지금 힘드실 것 같아요. 아니, 너무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상당히 재밌게 하고 있는데 시잼 씨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 그러세요. 시잼 씨와 또 같은 학교를 나오셨다, BY 씨는. 그리고 그렇습니다. 코드 콘서트 씨는 이번 시즌 시잼이 우승할 줄 알았다. 아, 그 코드 콘스트 형은 그 힙합을 많이 이해하고 계신 분이라서 아, 역시나 힙합을 많이 그렇죠. 이해했다면 나의 우승을 모두가 점쳤을 것이다. 예. 그런 생각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같은 프로그램도 나오셨고 그 전에 이미 친구로서 음악적 교류를 많이 했던 그런 사이잖아요. 네. BY 씨와. 네, 네. 근데 나란히 결승도 진출을 하셨어요. 좋습니다. 그때 어떤 기분이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아, 계획대로 되었다. 계획대로 되었다. 오. 두 분이 같이 5에 신청을 하고 시작을 하시면서 나눴던 얘기들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나요? 같이 결승하면 진짜 그렇죠. 최고겠다. 이제 BY는 확정이 되어 있었고 저는 한 이틀 정도 전에 갑자기 충동적으로 신청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프로그램이 네, 시작하기. 그때 나도 그냥 할래 하고 그럼 결승에서 만나는 거지 뭐 이렇게 말을 나눴습니다. 되게 쿨하네요. 네. 진짜 그리고 만났을 이제 때 기분이 상당히 묘했겠습니다. 되게 묘했어요, 진짜. 묘했고 저는 결승에서 그 BI에 그때 이루어지고 있던 그 광채, 네. 거역할 수 없는 그 파워, 아우라. 거기에 너무나 강하게 무너질까봐 조금은 긴장을 한 상태였어요. 아, 그렇군요. BY 씨는 좀 어떠셨어요? 저도 굉장히 묘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때 이제 뒤에서 이제 생방이니까 방송이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막 그 방송에 제가 이제 공책 막 이런 거 막 나오고 하는데 시잼이 준 공책이 나오더라고요. 아,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시잼이 그거. 선물해줬던. 네. 조그만한 거. 조그만한 근데 거기에 막 이런 게 써져 있었어요. 뭐 막 여기에 뭐 이곳에 뭐 영감이 숨어 있어 막 이런 얘기 막 편지를 써놨더라고요. 아, 그래서 막 그런 거
막 나오고 막 이러니까 되게 신기했죠. 이런 뭔가 살 수 없는 그런 경험 그런 것이었죠. 대단한 경험이었을 것 진행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같아. 지하이 너 때문에. 뭐라고요? 진행하기 너무 어려워. 아니에요.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이게 진지합니다. 존댓말 해주세요. BYC 방송에서 자꾸 시잼. 반말하지 마시고요. 시잼님 이거 진짜인가요? 두 분 다 그래야 하는 건가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 처음이어가지고 존댓말 좀 해주세요, 두 분 다. 죄송합니다. 실제로 그런 거였나요? 네. 자, 그래요. BYC와 시잼 씨 어제 듀엣곡을 발표하셨습니다. 8월 12일. 네. 어떻게 작업을 진행하게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 곡은 이제 저희가 올해를 보내면서 느낀 것들을 네. 뭔가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해보자 했을 때 네. 우리가 그린 대로 너무 이렇게 잘 맞는다. 잘 맞아 들어간다. 네. 우리가 그린 그림대로 마치 퍼즐처럼 이게 잘 계획대로 착착착 원래 그러기로 했던 것처럼 이루어지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서 퍼즐이라고 제목을 지었어요. 그래서 노래 제목도 퍼즐인 거군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각자의 시각에서 풀어내고 있어요. 그 기쁨을. 알겠습니다. 노래 푸른밤에서도 꼭 소개를 하고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BYC와 코드쿤스트 씨 두 분 나와 계신데 인사 한마디씩 해주시고 이제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네, BYC. 시잼님 그렇게 BYC라고 해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예, BYC. 앞으로 좀 더 많은 거를 할 건데 예 저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계획적으로 퍼뜨립시다. 네. 예, 친구님. 자, 그래요. 코드쿤스트 씨도 나와 계세요. 예, 코드쿤스 형 아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다 보니까 뭐 요즘에 매일매일 연락을 하는 사이인데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네. 우승을 하진 못했지만요. 너가 원래 준우승이 더 내 생각은 그거였어. 원래 존댓말 해주세요. 코드쿤스트 씨. 존댓말. 제 생각은 준우승이 더 멋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예. 저희 작업할 거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것들도 막 있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준우승에는 항상 낭만이 함께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준우승이 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요. 세 분의 이야기도 잘 들어봤고요. 그럼 시잼 씨와 이제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시잼 씨. 예.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나중에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푸른밤에 또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시잼 씨와의 전화 통화도 또 해봤습니다. 대단하네요. 야, 시잼 씨도 나오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기분이 드는데요. 제가 진행하기가. 존댓말 좀 써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친하면 안 되는데. 아닙니다. 네. 장난이에요. 자, 그래요. 이제 세 분의 이야기도 살짝 나눠봤는데 노래 한 곡 라이브로 또 듣고 싶어요. 다음 라이브 곡은 어떤 곡이 될까요? Forever 비아 씨가 라이브 해주십니다. 네. 이 곡은 어떤 곡인가요? 이 곡은 이제 영원한 걸 따라가겠다. 저의 신념을 아주 강력하게 쓴 곡입니다. 자, 그래요. 그럼 이 곡을 또 라이브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네. 자, BY의 라이브 Forever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BY의 Forever 들었습니다. 자, 얼음땡! 대단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코드쿤스트 씨. 이거 제가 제일 이번 쇼미더머니에서 제일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저도 너무너무 네. 잘 봤던 무대도 너무 멋있었어요. 네, 무대가 되게 멋있었어요. 그 파란색 조명 이렇게 네네. 해가지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상당히 임팩트가 있었던 그런 경연 무대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음악으로 이제 귀로만 들어도 상당히 임팩트가 있는 그런 곡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았던 Forever였습니다. 비아이 씨는 어떠세요? 이 곡 네. 라이브 할 때마다 좀 어떤 기분이신지 본인의 생각을 참 많이 담은 곡이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가사를 봐보면 일단은 그냥 할 때 이건 굉장히 신나고요. 네. 되게 많이 따라해 주셔서
데이데이보다 이거 더 따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을 가장 많이 따라하나요? 역시 얍얍얍인가요? 약이랑 그리고 그 BEWH와 이게 유백이 다음에 거기랑 이제 뭐야 현재랑 꿈나무 그레테레로마로 여기랑 뭐 후렴 부분은 뭐 리네 이건 많이 안 따라. 그 리네 다 따라요. 그래요? 네, 그 리네 거기만 따라요. 이렇게 막 다 따라하는 거 아니야 그럼? 하다가 처음부터까지? 아예 그렇진 않더라고요. 자 그래요. 저는 사실 가사 보면서 궁금했던 게 하나 있어요. 래퍼와 MC의 차이가 정확히 뭘까요? 이 가사에서 나오잖아요. 이제 MC를 쫓아간다. MC다. 네. 라고 래퍼보단 MC다라는 네. 이야기가 가사에 벌써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어떤 뜻으로 이 가사를 쓰셨는지. 일단 제가 생각하는 이 MC의 뜻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뭐 마이크로폰 체커라는 뜻도 있고 네. 뭐 이런 뜻도 있겠지만 move the crowd라는 뜻에서 사용을 한 거거든요. 네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을 움직이고 네. 뭐 그런 좀 더 폭넓은 의미에서 MC를 네 그렇죠. 생각을 그래서 하셨군요. 제가 진짜 이 세상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야망을 품은 그런 가사예요. 그렇군요. 네. 또 음악으로서 그런 힘을 가진 분들이 또 있으니까 말이죠. 네. 자, 그래요. 노래 듣고 또 이후 이야기도 좀 나눠봤습니다. 자, 코드 코스트 씨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고 싶은데 지금 하이그라운드의 패밀리시죠. 네, 하이그라운드에 소속되어 있어요. 어떻게 또 들어가게 되셨고 이 작업 진행을 하시면서 네. 좀 색다르게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들어가게 된 거는 이제 좀 축약해서 말하자면 네, 이제 작년 10월 달쯤에 이제 소속이 됐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미국에서 조이 베데스는 이제 래퍼가 있어요. 네. 그 친구가 이제 작업한 곡을 우리나라 래퍼와 하고 싶다, 같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미국 래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타블로 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한 두세 군데 회사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타블로 형이 이제 그 곡을 자기 곡이 아닌, 그러니까 자기가 피처링을 하는 곡인데도, 그러니까 같이 하는 곡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곡처럼 너무 열정을 이제 보여주는 모습에 이제 전 되게 많이 감동을 했죠. 대부분 이제 녹음을 해서 보내주는 게 이제 보편적인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방법인데 거의 이제 새벽에 만나서 같이 하자라고 해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곡의 이야기도 많이 네. 나누고 좀 뭔가 사무적인 느낌이 아니라 정말 함께 네. 붙어서 예술을 하는 그런 만들어 네. 나가는 그런 기분이 많이 드셨군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감동을 좀 많이 받아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요. 조이 베드스와의 어떠한 만남도 있었었나요? 코드 콘스트 네. 씨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미국에 굉장히 많은 래퍼들한테 막 메일을 보내고 있었어요. 네, 네, 네. 비트를 막 여기저기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혼자서 활동하는 사람이었고 그걸 이제 연결해 주는 회사가 이제 필요했어요. 그래서 네, 네. 그때 당시 앨범을 유통하던 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저랑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프로젝트로 해보자라고 네네. 이제 시작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제 건너가서 만나서 이제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게 됐죠. 그럼 미국에 직접 넘어가셔서 또 작업도 네. 하시고. 그때 이제 전 미국을 처음 간 거였거든요. 되게 많은 경험이 되셨겠네요. 네, 굉장히 좀 기분이 되게 이상했었어요. 왜냐면 굉장히 팬이거든요, 조이 베데스의 팬인데. 그렇겠죠. 예. 네네. 상당히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으셨고 네.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많은 활동들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BY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속사가 없으세요? 네. 많은 사람들이 쇼미더머니가 끝난 이후 향후 행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자, 같이 음악하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지금 또 혼자 진행을 하고 계시는 이유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욕심인 것 같기도 해요. 그 혼자서 작년부터 일단 혼자 뭔가 이렇게 음악도 만들어 오고 여기까지 일단 왔는데 네. 저의 뭔가 한계를 부딪혀보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고 그냥 약간 도전해보고 싶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네, 한 번 더 네. 다시 한번 바라보는 기회가 네.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제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계속 고민하면서 계속 하고 있어요. 일단은. 혼자. 근데 지금은 또 본인이 생각한 어떠한 목표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아직은 명확하지가 않아서 제가 그 다음 스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화 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좀 좋은 소식이 있으면 푸른밤에도 얘기를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5527님이 코드 쿤스트 씨, BY 씨에게 묻고 싶습니다. 롤모델이 있을까요? 곡을 써서 주고 싶은 가수가 있다면요? 아니면 같이 작업해보고 싶은 뮤지션은요? 라고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코드 쿤스트 씨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롤모델은 최대한 안 두려고 하는 편이고. 네네. 네,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네. 특이하고 특별한 음악 뭐 이런 예술을 네.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사람인지라 롤모델을 두면은 자꾸 비슷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좀 따라하게 되는 네.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롤모델을 거의 안 두려고 하는 네네. 편이고 작업하고 싶은 가수는 이제 요즘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규 3집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는데 네네. 굉장히 힙합이 아닌 장르들도 어느 몇 곡 정도는 수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딱 어떤 가수가 좋다는 아니지만 이제 힙합이 아닌 다른 장르의 뮤지션과도 좀 해보고 싶은. 네. 그런 욕심도 예. 있으시군요. 자, 그래요. BYC 같은 경우에는 어떠세요? 질문에. 네, 저도 롤모델이 없어서 네. 그 뭐 음악적인 그런 롤모델이 저도 DJMC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진정한 친구자 네. 라이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예. 평생 동안. 그러면 좀 곡을 써서 함께 작업을 하고 좀 그러고 싶은 아티스트 있을까요? 저는 네, 되게 많아요. 네, 미국 아티스트들 뭐 캔드릭 라마 되게 네네. 좋아하고 드레이크도 해보고 싶고. 그렇군요. 네. 자, 그래요. 이후에 또 계속해서 활동을 하실 테니까. 자, 오늘 사실 푸른밤이 마무리가 될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두 분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 됐는데 두 분 좀 어떠셨어요? BY 씨는 오늘 첫 방송이셨고 네. 코드 쿤스트 씨 같은 경우는 푸른밤엔 또 처음 네. 나와주신 거니까 어떠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일단 뭐 너무 재밌었고요. 아, 정말요? 네. 왜냐면 제가 그래도 평소에 듣는 라디오 중에선 제일 많이 듣는 아, 라디오거든요. 정말요? 네.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 그냥 이제 또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되게 좋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활동 계획도 살짝 얘기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제 올해 안에 이제 정규 3집이 나올 거고 네. BY 씨랑도 이제 계속해서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 곡들도 물론 있게 될 것 같고, 예, 이렇게 좀 음악을 많이 선보일 것 같아요. 예. BY 씨도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오늘 어떠셨는지. 네, 오늘 첫 라디오 방송. 굉장히 지금 너무 아쉬워요. 왜요?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이 나와 있나요? 뭐 많이 있으면 있는데 그냥 뭔가 되게 재밌어서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못했다. 뭐 그런 건 없어요. 오기 직전에 누가 방송 나가면 자기 이름 꼭 불러달라고 했는데 못 불렀다. 그런 건 없는데 그냥 재밌어서 되게 재밌어가지고 그냥 나중에 또 좋은 소식 있으면 푸른밤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네. 앞으로 활동 계획도 살짝 얘기해 주십시오. 네, 앞으로 활동 계획은 일단은 저는 음악들과 그런 작품들을 좀 많이 만들 계획입니다. 네, 그래요. 자, 두 분 보내드리면서 노래 한 곡 들으려고 하는데 코드 쿤스트의 노래 들으려고 합니다. 저 이 곡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조합이었어가지고 네. 소속된 이 곡에 함께한 아티스트 분들이 곡과 뭐 함께한 아티스트 분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곡 이름은 패러슈트라는 곡이고 이제 저희 회사의 오혁 군과 네. 그리고 도끼 씨가 이제 참여를 해주셔서 완성된 곡인데 이제 저도 그렇고 오혁 씨도 그렇고 도끼 씨도 다 청춘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근데 셋 다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청춘들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청춘은 이런 것이야. 난 이랬었고 이래서 청춘들을 다 담은 곡이에요. 청춘에 대한 네. 본인들의 생각들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녹아있는 그런 곡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자, 그래요. 그러면은 이 곡을 들으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코드 쿤스트 그리고 도끼 오혁이 함께한 패러슈트 듣겠습니다. 두 분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올라 사랑이란 올라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올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나는 사람들과 문자나 톡을 주고받을 때 인사치레인 얘기들을 늘어놓거나 쓸데없이 이모티콘을 보내지 않는 편이다. 진심도 아니면서 시간을 쓰고 감정을 쓰는 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진짜 안부가 궁금하면 전화를 하거나 차라리 바로 약속을 잡아서 만난다. 나와 연락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내 스타일을 잘 알기 때문에 굳이 쓸데없이 연락해서 귀찮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 유독 한 친구는 그런 내 스타일을 알면서도 매일같이 연락을 해서 똑같은 일상을 물어본다. 뭐해? 밥 먹었어? 출근했어? 그럼 나는 늘 단답형으로 대답을 해버린다. 나라면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 것 같기도 하고 매일 연락하는 것 자체가 귀찮을 것 같기도 한데 친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얘기를 덧붙인다. 그러다 얼마 전에는 엄마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연락해오는 게 너무나도 귀찮아서 버럭 짜증을 냈다. 맨날 뭐가 그렇게 궁금한데 나 일 좀 하자. 그리고 일주일째 그 친구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세상이 다 편한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 이틀, 사흘이 지나니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다. 연락해볼까 했지만 그럼 또다시 귀찮게 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 또 참았다. 근데 틈만 나면 그때 내가 말이 좀 심했나 싶은 생각도 들고 뭐라든 자꾸 그 친구가 마음에 걸렸다. 그래도 뭐라고 먼저 연락을 건네야 할지 몰라서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는데 친구에게 문자가 왔다. 뭐해? 나 출근하고 있는데 덥다. 그런데 그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오면서 동시에 귀찮은 마음이 슬며시 또 고개를 내밀었다. 나는 그동안의 마음은 설명하지 않고 전과 똑같이 일해 라는 짧은 답장을 보냈다. 웃음이 났다. 너나 나나 참 편하지는 못할 모양인가 보다.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이렇게. 하루의 끝, 오늘은 임현주 님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메이트의 Dear My Mate 였습니다. 사연 보면서 와 되게 어떤 관계일까라는 궁금증이 되게 많이 떠올랐어요. 저는 친구들하고 뭐 저한테 매일매일 연락 오는 친구도 없을 뿐더러 개인적으로 이제 뭐 1대1로 오는 경우는 많이 없어서 요즘에는 단체 톡방이 있어서 내가 대답을 하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가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누는 걸 많이 봤는데 그렇게 매일매일 연락하는 친구는 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매일매일 얘기를 주고받는 친구는 없어가지고 어떤 관계일까 궁금하긴 했는데 저는 그래요. 이제 사람의 차이인 것 같은데 이 사연자분이 되게 뭐랄까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훨씬 좋아하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그래도 가끔은 좀 챙겨주세요. 네, 친구가 섭섭할 것 같아요. 자, 사연 좀 더 볼까요? 이슬아님, 33살 아들 셋이 있는 아기 엄마예요. 계단에서 다리를 다쳐서 수술하는 바람에 친정에서 요양하고 있는데 아이들 여름방학인데 휴가도 못 가고 함께 놀아주지도 못해서 너무 미안하네요. 빨리 나와서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요. 종현 DJ가 기운 좀 불어넣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다리 다치셨군요. 어서 나으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수술까지 할 정도였으면 되게 크게 다치신 걸 텐데 빨리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름에 또 이렇게 크게 다치면 관리하는데도 좀 어렵고 그럴 텐데 아이들도 다 이해하지 않을까요? 사실 휴가 그리고 물놀이 뭐 이런 것도 좋긴 하지만 엄마의 건강이 더 신경이 쓰일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어서 나으셔서 아이들에게 또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해주시고 슬아 씨도 좀 고생하셨으니까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손보영님, 30살 여자입니다. 24살에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라디오를 잘 못 들었는데 6개월간 휴직을 내고 다시 듣기 시작했어요. 이제 쉴 수 있는 시간이 3개월 남았는데 저를 위해 뭘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오랜만에 새벽 라디오 들으니 예전 추억도 떠오르고 좋네요. 다시 일 시작하기 전까지는 꾸준히 들을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쉬시면서 좀 휴직하고 계시는 거군요. 휴직하시면서 푸른밤 좀 함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일하고 바쁘고 정신없을 때는 못 챙겨 들으시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좀 쉬시면서 여유가 생겨서 마음에 좀 안정을 찾아야겠다 싶을 땐 언제든 찾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푸른밤 12시부터 2시까지는 항상 여기에 있으니까요. 정현미님, 휴학 중인 학생입니다. 한 달 전에 공모전을 신청하고 준비하느라 서울로 올라왔는데요. 요즘 부모님도 아프시고 집안일, 대인관계 등등 신경 쓸 일이 많다 보니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공모전을 나가지 않고 그냥 날려버렸어요. 기운 차리고 다시 시작을 해야 하는데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새벽 공비 맡으며 좋은 음악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제일 걱정 없는 시간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서울까지 오셨는데 참가를 못 하셔가지고 마음이 좀 상하실 것 같네요. 속이 많이 쓰리실 텐데 그래도 다른 어떤 좋은 기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의기소침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좀 푸른밤 들으시면서 회복하시고 새벽 공기 맡으면서 좀 마음 달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다음 어떤 나의 행보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서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시고 즐기시면서 다음 스텝을 준비해 보시길. 손소영님, 방학이라 가족들과 미국 LA에 놀러온 청취자예요. 그동안 종종 다른 나라에서 다른 시간대에 푸른밤을 듣고 계신다는 분들의 사연을 접할 때면 왠지 부럽고 낭만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미니로 푸른밤을 듣는데 타국이라 그런지 더 스윗하게 들리네요. 여긴 아침 8시에 푸른밤이 시작을 해서 부지런히 일어나야 하지만 아침 먹으면서 들으니 색다르고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여행 가셨군요. 가족여행인 것 같아요. 재밌는 거 많이 보고 오시고 LA에 좋은 거 많겠죠? 저는 잘 몰라서 가보긴 해도 놀러 가보진 않아서 LA 가서 신발 많이 샀던 것 같아요. 저는 운동화 사러 쇼핑 다녔던 기억은 있네요. 소영씨도 재밌는 일들 많이 만들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들을게요. CON의 크루징 그리고 핑크와 네이트 러스가 함께한 Just Give Me a Reason 두 곡 듣겠습니다. Right from the start, you were a thief.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루사이트 토끼의 Every You입니다. 지난 3월 발매된 앨범 수록곡인데요. 가사를 들어보실까요? Every You, every piece of you. 천천히 다가와 서서히 움직여 나를 만드는 너. Every You, every piece of you. 천천히 다가와 서서히 움직여 나를 망치는 너. 나의 모든 것이지만 나를 망치기도 하는 연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에 개봉했던 영화 아가씨의 대사였죠.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 이 대사가 떠오르기도 하는 대목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요. 양면적인 속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게 사랑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본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사랑하는 순간이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그럼 오늘 끝곡으로 이 노래 루사이트 토끼의 Every You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조인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